재개발 사야 됩니까, 소장님? 지금? 그럼요. 지금 사야 됩니까? 재개발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또 상승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승이 멈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지금만 보면 지금 시점이면 그럼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축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좀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요. 저는 이 재개발 재건축 공급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본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을 좀 냉정하게 비판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애초에 진단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후랭이 TV 그전에도 막 되게 길게 얘기했었지만 그때 우리가 막 다주택자 규제 완화 때문에 막 양극화가 나온다 뭐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현 국토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죠. 네. 그러니까 물론 국토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놓고 공급 부족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폭등이 예상됩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못 하지. 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줘도 또 분명 누군가는 이거 또 맨날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풀어줘 봤자다. 이거 재개발 재건축 이제부터 뭐 해서 하려면 15년, 20년 걸린다. 뭐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그 국토부가 막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폭등합니다. 우리가 맨날 똑같죠? 우리가 항상 해석은 그 고지고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이번에도 주식 폭락했지만 애널리스트들 보면 떨어진다라고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매도 의견은 진짜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매도 의견을 내놨다는 거는 진짜 얘는 탈출 버튼이에요. 탈출 버튼. 회사를 나오겠다는 거지. 빨리 나가세요라고 하는 거지. 보통은 뭐 그냥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 정도는 아사모사나 뭐 좀 중립 의견이나 보통 다 매수하라고 하지. 물론 뭐 의견은 있죠. 뭐 사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팔라고 하면 바로 전화 가잖아요. 전화 오죠. 매도 의견. 너가 뭔데 뭐 하면서 막 너 이제 기업 탐방 오지 마. 너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사적인 부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근데 평가 업체들도 그래요. 신용평가사들도 멋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 태형 워크아웃 신청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등급들 보면 사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민간 업체들도 그런데 뭐 정부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막 서울 집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폭등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폭등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전 정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강남 아파트 샀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미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분들도 본인들은 뭐 고교 평준화 얘기하고 특목고 없앤다고 하면서 본인 자녀들은 다 그렇죠. 어디로 보여요? 특목고 보내잖아요. 네. 외고 보내고. 그런데 이게 자사고 보내고. 그런데 좀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 이번에도 총선 가보면 총선 때 어땠어요? 뭐 어디 지자체에 출마를 하면서 소유는 다 강남에 재건축 막 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용산에 들고 있고 성수에 들고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막 인구 소멸 지역에 출마를 해요. 네. 인구 소멸 지역. 여기 내가 생각해도 미래가 없어. 그래도 출마할 때 그 유권자들 앞에서 이 동네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여기 사기 싫어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저도 사실 강남 재건축 샀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도 막 보면 고위공직자들 보니까 막 다주택자더라. 강남에 집이 많다더라.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만 공무원들은 더 죄가 없죠. 정권이 바뀐 것 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지. 내 개인 투자는 정부가 내가 인생 평생 책임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정책은 위에서 까니까 까지만 난 강남 아파트가 폭등할 것 같아서 샀으면 뭐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분들도 그게 있죠. 나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출마는 했지만 당론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국힘에서도 뭐 나는 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죠. 이거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는 좌우가 없다. 김재용 정치 뭐 이게 아니라 투자는 좌우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프레임에 갇히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정치인들이 씌우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프레임이 안 갇히거든요. 남들 보고는 다주택자 하지 마세요. 1주택 하세요 하면서 본인들은 다주택하고 맞아. 1주택 하세요. 다주택 처분령 내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직보다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장관직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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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를 챙겨. 그렇죠. 청와대 사표 던져. 던져. 안 해. 안 해. 이러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손가락질, 내로남불,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현명한 거죠. 안 그래요? 우리 통계 조작하신 분들도 강남에 재건축 들고 있었잖아요. 말은 집값 떨어집니다. 정책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강남 홀드, 강남 지켜!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인 거죠. 프레임을 씌운 건 나지만 나는 프레임에 안 갇히고 여기를 사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진보 보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정치는 건들면 안 돼요. 성역의 영역이니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투자는 객관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이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서민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정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날까만 보고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 규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주택자들이 우리 무주택자에 들고 갈 주택 숫자를 갖다가 없애버려가지고 내가 서민들이 살 집이 없어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주택 수로 해버리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지방이 무너지는 거죠. 지방에 세 채 들고 있다고 이게 세 채 다 팔아도 강남 한 채 못 사는데 다 1억짜리 아마. 지금 강남은 평당 1억 5천을 넘어서 2억도 이제 돌파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 60억 아크로 리버파크래 레명 원베일리 60억 거래가 네.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곧 평당 2억이네요. 조만간에 평당 2억도 갈 텐데 이렇게 되면 못 가요. 우리 지방 싹 팔아도 못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주택자니까 적폐 나쁜 놈. 감히 무주택자의 주택을 너네가 삥을 뜯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그러고 서울이라더라도 서울 주택이 비싼 게 아니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고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가 비싼 거거든요. 서울의 빌라는 되게 쌉니다. 근데 서울에 빌라 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유주택자야.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 양극화, 상품별 양극화가 나오는 건데 딱 목적이 그게 맞았다라고 하면 전 할 말이 없어요. 전 정권에 그 정책을 수립하셨던 4인조 있었거든요.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실세가 아니에요. 우리 빵뚜아네트 그렇게 오명을 쓰긴 했지만 그냥 욕바지잖아요. 그렇죠. 욕바지죠. 그분은 애초에 국토교통이랑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그 뒤에 정책 수립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다주택자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서 또 그분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긴 뭐한데 왜 자꾸 강남 집값 운운하냐. 그 말은 맞거든요. 강남이 무슨 우리가 뉴욕 맨하튼 집값이 200억이에요 300억이에요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왜 자꾸 강남 60억 거래됐어요 이거를 왜 자꾸 그렇게 실시간 얘기해요. 어차피 내가 살 집이 아니거든요. 관심을 끄면 되죠. 근데 문제는 본인도 강남 살았으면서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해서 욕을 먹었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강남 살지만 우리 가분개라고 하잖아요. 가재, 금붕어, 개구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우리가 진짜 어쨌든 강남은 어쨌든 중산층도 들어올 수 없는 집이에요. 진짜 상위 1%의 주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이 살 수 있게 지방을 초토화시키겠어가 목적이었으면 목적 달성한 거죠. 지금 지방 집값 싸잖아요. 우리 연봉이 3천이라 하더라도 지방 살 수 있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게 목표야.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빌라 집값 초토화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목적을 달성한 거죠. 지금 빌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빌라 지금 몇 억 안 되는 애들 많거든요. 6억 이하는 정책 자금도 잘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빌라 어서 서민들은 야 너네들은 어쨌든 아파트 원래 못 샀어 라고 할 거면 그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죠. 서민은 서민답게 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강남주택을 사수했을까요? 이 정책의 결과를 몰랐을까요? 알죠. 알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레임을 씌운 건 그들이지만
본인들은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이런 상황이냐. 그러니까 강남 주택들 사수하고 재건축 사수하고 그렇게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좋아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골고루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지방도 올라가고 빌라도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좋은 거냐라고 하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뭐 비판하는 기사 나오겠죠. 다주택자 규제 풀었더니 빌라도 올라가더라. 서민들 어디서 살아야 되냐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빌라 초토화를 목적으로 했었으면 똘똘한 한 채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걸 인정하든가. 그럼 강남 폭등을 우리는 용인해야 돼요. 무조건 한 채로 다 가자. 이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싫고 저것도 싫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건가. 근데 다주택자 규제는 또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도생이죠. 여러분들이 이 선에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잘 찾아서 그런 곳을 투자하면 된다.